대한민국 건국 2달 만에 일어난 현대사의 비극, 여수 순천 사건. 전쟁을 방불케 한 이 사건은 당시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의 반란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전복의 위기를 초래했던 초유의 군 반란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수 14연대 반란을 조명합니다. (8.15)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 국방경비대가 창설돼 점차 군대의 면모를 갖춰가자 박헌영의 남로당은 군 침투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1948년 5월 첫 총선을 저지하려던 남로당원들이 경찰의 검거 대상이 되자 국방경비대는 이들의 정치적 피난처가 됐습니다. 당시 국방경비대는 미 군정의 방침에 따라 신상조사나 사상검토 없이 신체검사와 구두시험만으로 군인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남로당은 장교든 사병이든 가리지 않고 지연, 혈연, 학연을 총동원해서 군대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남로당원들이 대거 침투하면서 급기야 국방경비대 내부에서는 밤마다 공산주의 학습과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일연대의 경우 주말이면 남산공원에서 열리는 공산당 집회에 장교가 사병을 인솔하고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전후해 군과 경찰은 앙숙이었습니다. 초기에 국방경비대는 미 군정이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력 부족을 메꾸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 예비대나 경찰 보조기관 성격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미군 복장을 하고 미제 M1 소총을 들었지만 국방경비대는 일본 군복을 입고 일제 38식이나 99식 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가정환경과 교육 수준도 경찰이 다소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국방경비대를 무시했고, 반면 국방경비대는 80%가 친일 출신이던 경찰을 매국노로 취급해 무시했습니다. 1947년 6월 1일 전남 영암에서는 국방경비대 광주 사연대 일대대와 영암경찰 간의 총격전까지 벌어집니다. 외박 나간 사연대 하사와 영암 신북지서장 사이에 말다툼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목표가 무엇이요? 이것이요. 목표가 목표이지 뭐요? 아니, 목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도안이 무엇이냐 말이오? 지서장쯤 되고서 경비대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단 말이오. 사연대 병력 300여 명이 부대를 무단 이탈해 영암경찰서에 총격을 가하고 경찰은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맞서는 대규모 유혈 충돌로 비화됐습니다. 장비가 우세한 경찰은 피해가 적었지만 사연대는 6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연대 지휘관들은 최고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국방경비대를 더 우습게 봤고,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군-경의 갈등이 극도로 커졌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군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 세력은 이런 간격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1948년 5월 4일 여수 14연대가 창설됐습니다. 바로 이 부대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엄청난 비극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14연대의 근간은 바로 전해 영암 사건을 일으켰던 광주 4연대 일대대였습니다. 훗날 14연대 반란을 주도하는 남로당원 지창수, 김지회, 홍순석이 모두 광주 4연대 일대대에서 여수 14연대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그때는 일개 도에 일개 연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4연대는 광주 연대입니다. 광주. 그러니까 4연대에서 14연대로 거석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사관들이 사출이 되어가지고 하사관들이 와가지고 그 하사관들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주로 거석을 했고,
또 그다음에 장교들이 그 홍순석이라든가 뭐 김지혜라든가 그건 김지혜하고 같이 중대장 됐으니까 김지혜라든가 그 사람들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작으로 14연대는 국군 각 부대 중 공산 세력이 가장 들끓는 곳이 됐고 급기야 1948년 10월 초 남로당 빨치산 군사청 이중업은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양의 북한 정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 마침내 비극의 총성은 울리고야 맙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